충격 보고서. 당신의 아파트는 안전합니까?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의 신화를 믿었습니다.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우상향한다. 하지만 이 믿음이 당신의 노후를 파괴할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기가 아닙니다. 건국 이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구조적 붕괴의 초입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한다면 당신의 자산은 공중분해될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뺀 차가운 숫자들, 그 잔혹한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입니다.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의 진짜 심각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부동산 가격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주어야 가격이 오르는 구조죠. 이걸 폭탄 돌리기라고 하든 자산 증식기라 하든 핵심은 다음 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다음 타자가 있습니까? 1995년부터 1974년생,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무려 1,7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 거대한 집단에 속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은퇴입니다. 매년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노동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월급이 끊긴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진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려 합니다. 즉,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매도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내놓을 수백만 채의 아파트 누가 받아줄까요? 우리의 자녀 세대, 전 삼붐 세대여야겠죠. 하지만 숫자를 보세요. 1차 베이비 부머가 한 해 100만 명 태어날 때 지금 2030억 진입 인구는 40만 명, 30만 명 수준입니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집을 팔 사람은 10명인데 사줄 사람은 3명뿐입니다. 심지어 그 3명조차 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급 불균형의 실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구 수는 늘어나지 않냐? 1인 가구가 집을 살 거다. 과연 그럴까요? 통계청 자료를 뜯어봅시다.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청년 1인 가구가 아닙니다.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게 아파트 매수 수요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복지비용 증가로 세금 부담만 늘어날 뿐이죠. 구매력이 없는 가구 증가는 부동산 시장에 아무런 호재가 되지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생산 가능 인구의 추락. 경제학에서 집값은 인구수가 아니라 총부양비와 반대로 갑니다. 이래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야 집값이 오르는데 한국은 2018년을 정점으로 일하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내 월급의 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받아 사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볼까요?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는 생산 가능 인구가 꺾인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국은 지금 그 일본보다 2배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라는 거대한 파도는 정부 정책 몇 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은 다르다. 강남은 불패다. 지방이 소멸하면 서울로 사람이 몰리긴 하겠죠. 하지만 그건 전세 수요지 매매 수요가 아닙니다. 서울의 빈집도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집값이 오를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가격의 괴리에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여러분의 통장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공포를 다루겠습니다. 자, 인구 문제보다 더 당장 피부로 와닿는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재비가 올랐잖아. 인건비가 올랐잖아.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10배 더 빨리 뛰었다면 그건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거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 바로 PIR 지수입니다. Price to Income Ratio. 쉽게 말해 내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PIR은 평균 15 안팎으로 갑니다. 15년 동안 숨만 쉬고 이슬만 먹고 살아야 집 한 채를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무서운 팩트를 알려드릴까요? 이 15년이라는 숫자는 세금을 떼기 전 소득 기준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영원으로 계산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세금 떼고 밥 먹고 교통비 내고 아이 학원비 내고 알뜰살뜰 아껴서 소득의 30%를 저축한다고 칩시다. 이것도 엄청난 절약이죠. 그럼 계산기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15년에 3.3배를 곱해야 합니다. 무려 50년이 걸립니다.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은퇴하고 환갑 잔치를 하고 7순 8순이 되어야 비로소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산입니까? 아니면 평생을 저당 잡힌 노예 계약입니까? 선진국 주요 도시들의 PIR은 보통 5에서 7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2배, 3배 더 비싼 고평가 구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올랐잖아. 맞습니다. 올랐었죠. 그건 우리의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시중에 풀린 돈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만든 화폐 환상, 머니 일루션입니다. 하지만 파티는 끝났습니다. 금리는 고개를 들었고 돈줄은 마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질 가치, 소득입니다. 소득이 받쳐주지 못하는 집값은 모라의 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누군가 10억에 사줘야 10억입니다. 대출이 안 나오고 이자를 감당 못하는 상황에서 10억이라는 호가는 집주인의 망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말해줍니다. 거래 절벽, 아니 거래 멸종, 사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건 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만든 그 거대한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팩트. 대한민국 경제의 시한폭탄,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 경제 규모보다 국민이 진 빚이 더 많다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빚도 자산이다. 이자보다 집값이 더 오른다. 하지만 이 공식은 저금리와 상승장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빚은 자산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디레버리징의 공포라 합니다. 레버리지 지렛대가 부러지는 순간입니다. 10억짜리 집에 대출이 5억이라고 칩시다. 집값이 30% 떨어져서 7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산은 5억에서 2억으로 반토막이 넘게 납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빚 5억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는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가진 태생적인 치명적 약점, 바로 황금성입니다. 주식은 공포가 닥치면 클릭 한 번으로 도망칠 수 있죠.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하락장이 시작되면 매수자가 아예 증발합니다. 10억에 팔게요. 아무도 안 삽니다. 금매 8억! 그래도 안 삽니다. 왜냐고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때 집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세금과 관리비만 잡아먹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 됩니다. 내가 깔고 앉은 돈이 갇혀버리는 겁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갭투자의 비극이죠. 전세가가 떨어지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돌려줄 돈이 없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도 안 팔립니다. 이게 바로 흑자 부도의 현장입니다. 자산은 10억인데 당장 현금 1억이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평생 일궈온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온다면요. 일본처럼 집값이 10년, 20년 제자리라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반토막 난 겁니다. 그 돈을 은행에만 넣었어도, 미국 우량주를 샀어도 얼마나 불어났을까요? 당신의 자산이 낡은 아파트와 함께 늙어가는 동안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불타는 감옥의 실체입니다. 문은 잠겼고 불길은 번지고 있습니다. 멍하니 보고만 계실 건가요? 아니면 탈출구를 찾으실 건가요? 지금부터 생존을 위한 3가지 행동, 강령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몸집 줄이기입니다. 자식들 다 출가했는데 40평, 50평 아파트가 정말 필요하십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넓은 공간이 아니라 확실한 노후 자금입니다. 과감하게 평수를 줄이고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그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부동산 하락기에는 현금 왕, cash is king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둘째,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시세 체계, capital gain이 아니라 현금 흐름, cash flow입니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투자가 아니라 기우제 기도일 뿐입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통장에 돈이 꽂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 깔고 앉아 라면 먹는 삶이 아니라 배당주, 채권, 연금 등으로 매달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구조로 자산을 이동시키세요. 셋째,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금리 수준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출이자가 여러분의 연금보다 많다면 당장 집을 팔아서라도 빚부터 갚으셔야 합니다. 빚이 없어야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고 버텨야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부자들은 대중이 환호할 때 팔고 떠납니다. 그리고 대중이 공포에 떨 때 조용히 돌아옵니다.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강남 불패를 외칠 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1. 인구 구조의 변화. 2. 소득과 집값의 괴리. 3. 감당 불가능한 가계부채. 이 3가지 팩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수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현금을 쥔 자유로운 자산가가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